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방금 보신 썸네일 속 장면, 단순히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 아니, 수도권 외곽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 찢겨나간 현수막, 그리고 그 아래 멍하니 서 있는 하청업체 사장님의 뒷모습. 우리는 이것을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신으로 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지옥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애써 외면하고 정부가 쉬쉬하며 덮으려 하는 불편한 진실, 바로 4월 위기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정부가 다 막아주겠지. 설마 건설사가 줄줄이 망하겠어? 대마불사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믿음은 이미 2023년, 2024년을 거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탄 돌리기가 한계에 다다른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수출 호조, 반도체 대박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실핏줄인 건설 경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2년, 13년 만에 가장 높은 폐업률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버티고 버티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월일까요? 왜 사람들은 4월을 두려워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만기가 4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는 돈이 없어도 건물을 짓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분양해서 그 돈을 갚습니다. 이게 PF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됩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갚을 날짜는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 하면서 만기를 연장해 줬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롤오버라고 하죠. 하지만 4월은 다릅니다. 금융사들도 1년 장사를 결산하고 감사 보고서를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부실한 대출을 정상인 척 장부에 남겨둘 수 없는 시기가 온 겁니다. 즉, 묵혀왔던 고름을 터뜨려야 하는 수술대가 바로 4월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신용평가사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현재 부동산 PF 규모는 공식적으로 잡힌 것만 13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숨겨진 부실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브릿지론입니다. 본 공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땅값으로 빌린 고금리 대출인데 지금 지방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삽도 못 떴는데 이자는 매달 수억 원씩 나갑니다. 이게 1년, 2년 쌓였습니다. 이제 건설사가 손을 들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도 같이 휘청거립니다. 이게 바로 연쇄 부도의 시나리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피해가 건설사와 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수분양자라는 말 아시죠?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금을 넣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은 지옥입니다. 공사는 중단되고 입주는 기약 없이 밀리고 내가 낸 돈을 돌려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미 대구, 울산 등 지방 곳곳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돈 돌려내라고 울부짖지만 부도난 회사에는 가져갈 돈이 없습니다. 이게 뉴스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 너무 어두운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판도라는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공포에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살릴 곳은 살리고 죽일 곳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청약을 넣을 때 그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1군 브랜드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시공 능력 평가 상위권에 있는 대형 건설사조차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가 아닌 실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 분양의 덫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분양이 쌓이니 건설사들이 30% 할인해드립니다. 벤츠 드립니다 하며 유혹합니다. 달콤해 보이죠? 하지만 먼저 채값을 주고 들어온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입구를 막고 이삿짐 트럭을 못 들어오게 하는 사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갈등과 고통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고 급하게 파는 물건에는 하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자의 격언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저축은행 연체율 그래프입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가리키는 방향,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너무 뻔한 말 같나요? 하지만 위기 때는 교과서가 정답입니다. 무리한 영끌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PF 부실의 시대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4월 위기설이 진짜 터질지 아니면 또다시 정부의 돈 풀기로 유야무야 넘어갈지는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에 빚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신 썸네일 속의 공사 중단 현수막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서늘한 감각을 잊지 마십시오. 판도라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돌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아예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닫혀있던 상자를 열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실인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남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경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도라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이 감추려 하는 또 다른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